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된 인권헌장 선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말입니다. 당초 인권헌장 선포 거부에 극렬히 반발하던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들, 진정성 있는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제 점거 농성을 해산시켰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요. 오늘은 봄봄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술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인 10일 서울 시민인권헌장은 끝내 선포되질 못했습니다. 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위원 48명과 전문위원 29명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했는데요. 한편 성소수자 단체인 무지개 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6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지개 행동 송정인 집행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죠. 서울시청사 1층 로비에서 농성을 해산하셨죠? 네네. 네, 이 해산하신 배경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농성에 돌입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 요구했던 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재임하시면서 한 번도 응하시지 않았던 성소수자들과의 면담에 응하시라는 것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실 것, 그리고 인권헌장을 선포하시고 이 제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혐오 폭력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면담에 응하셨고, 그리고 성소수자와 이 헌장 제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혐오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서 6일 차 만에 농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이 해산에 앞서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이 따로 있었죠? 예.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농성 5일차 됐던 날이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면담을 요청해 와서 저희 농성 대표단과 시민사회 대표 이렇게 해서 면담을 했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표결 처리했다고 해서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 제정시민위원회의 진행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위원회에서는 6번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이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 헌장은 내용적으로도 사실 보편적 차별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더 갈등을 일으킬 요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인권변호사 시절에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폭력이나 차별 조장하는 세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드렸고, 여전히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뭐 표결, 뭐 사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시민인권헌장에 대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집행위원에게 간단한 사건의 개요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셨는데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겠다라고 하셨고, 이 제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서울에서 150명의 시민위원이 위촉이 됐고, 그리고 이 인권헌장 제정 과정을 좀 도와줄 전문위원들, 인권 전문가들 30명 이렇게 모여서 6번의 토론을 통해서 헌장이 제정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소위 기독교
세력,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에서 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는 것을 이유로 극심한 반대 여론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이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면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시민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계속된 토론을 거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도 서울 시민들이라면 금지해야 된다, 차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합의에 이르게 됐는데 네. 이것을 서울시가 마지막 회의에 와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혐오를 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하고도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것이고 저희가 농성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포를 거부한 거잖아요. 네네. 네, 이 점에 대해서 수긍을 일단 못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게 절차상 일단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혐오적 표현,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이 어떤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민주적 공론장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견으로 수용하고 이분들과도 타협이나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타협할 수 있다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거든요. 예. 그때 서양에서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자와 타협할 수 있다, 신나치주의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예. 인권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적으로 무슨 만장일치를 해야만이 서울시에서 차별금지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는 잘 논란이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이 부분이 미합의 사항이 된 건데요. 네네. 예, 시민 인권 헌장의 핵심 논란으로 떠올랐는데 다른 내용들은 문제가 안 된 건가요?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제4조의 차별금지 사유였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 헌장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약속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 시민들 간에 인권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토론하는 장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이것을 명시하려고 했더니 이제 또 그 보수 세력들에서 인권교육 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 명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또 논쟁이 됐었죠. 이행 조항을 명시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 거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인권이다.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헛되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위원분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이제 통과가 된 것이죠. 예. 자, 그러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좀 배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농성을 6일차 동안 하는 과정들을 많은 시민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성소수자도 시민으로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존재가 가시화됐다라는 면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성소수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목숨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동성애자 존재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또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 인권 보장하기 위해서도 시민사회 지지연대 필요하고 그것이 단지 성소수자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계속된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과 그리고 유감 표명이 있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요. 인권 헌장 그 재제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네. 선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고요. 다만 인권 헌장의 내용, 인권 헌장의 정신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 연말 내년 초에 구체적인 협의체를 꾸리는 자리가 한번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네. 무지개 행동 등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들 향후 그럼 어떤 활동 펼칠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이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을 한다든지 단체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 공공장소들을 승인하는 것을 불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성소수자 인권 보장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항의 민원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일인데요. 예. 또 하나 이제 성북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보장 사업이에요. 근데 이것들도 사실 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소수자 차별도 금지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지금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 이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 그리고 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인권 이슈를 공론화하고 행정상 차별이 없게끔 예. 또 인권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싸워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보면 문자가 오고 있는데 뭐 성소수자, 변태 성욕자 아니냐, 방송 참 더럽다 이런 문자들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의식, 이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도 보수단체와 이 일부 기독교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방해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수단체들에서 뭐 확성기 가지고 와서 계속 이제 농성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네. 여전히 성소수자 표현의 자유조차 침해당하고 있고요. 굉장히 타인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말들 앞에서 예. 되게 보장되지 못하고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거를 시민분들께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는데 서울시민인권헌장은 12월 10일에 선포가 되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인 무지개행동 송정윤 집행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혜미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어제 목요일 오후 6시에 시민청에서 있었던 레인보우 콘서트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번 콘서트는 서울 어린이병원에 있는 45명의 발달장애 친구들이 음악으로 꿈을 꾸면서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꾸민 무대였습니다. 서울 어린이병원의 주최 아래 매해 열리고 있는 레인보우 콘서트는요. 레인보우 뮤지션들의 5번째 이야기였는데요. 백석대 정성수 교수의 지휘 그리고 레인보우 뮤지션의 멋진 연주와 함께 캐롤송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는데요. 먼저 그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네.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지금 네. 노래한 친구도 그리고 뒤에 악기 연주도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인 만큼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지휘를 담당한 정성수 교수뿐만 아니라 영상을 담당한 최종성 PD 그리고 서상우 사진작가 등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We Are the Miracle, 나의 꿈은 절대로 흔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주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 변희정 과장입니다. 사실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자기 꿈을 유지하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꿈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더 힘들기 때문에 소중한 꿈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콘서트는 어린이병원의 45명 발달장애 뮤지션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공연을 통해 뽐내면서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성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레인보우 뮤지션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발굴하고 각자 재능에 맞는 오케스트라나 뮤지컬, 난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 재능을 길러주는 그런 뮤지션 프로그램입니다. 무대를 위해서 1년 동안 연습을 했군요. 네. 이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꾸민 레인보우 콘서트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제5회 레인보우 콘서트는 1부와 2부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레인보우 오케스트라의 연주뿐만 아니라요, 영화 겨울왕국을 각색해서 레인보우의 겨울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영재 뮤지션 이상우 군의 피아노 독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수 김우주 씨의 축하 공연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 이승현 학생의 어머님 편지 낭송도 있었는데요. 진심 어린 마음이 공연장에 가득 채우신 분들께 모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꾸민 이런 무대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도 보람이 클 것 같은데 시민들 많이 참석을 하셨나요? 네, 레인보우 콘서트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았는데요. 참석한 시민들은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레인보우 콘서트 소식을 알고 찾았다는 한 시민은요. 네. 앞으로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애 아동들만의 특별한 악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연 가수 CLC를 좋아해서 찾았다는 한 학생은 지금까지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앞으로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함께한 시민들 의견 들어보시죠. 저는 그 마지막에 오케스트라 다 같이 지휘자분이랑 선생님들이랑 공연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즐겁게 공연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연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런 걸 볼 기회도 잘 없고 저희 아이는 같이 바이올린을 했으니까 같이 경험을 하지만 이 연주를 안 하는 아이들도 이런 공연을 볼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년에 왔었는데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애들이 더 활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이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면은 이 애도 더 번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으신 분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오르고 또 박수를 받고 이 과정에서 또 공연한 아이들이 큰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큰 무대에서 선보이는 공연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큰 자부심을 심어주는 무대라고 하고요. 이런 무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바람과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서울시 어린이병원 변희정 과장입니다. 금년 5회째를 맞이해서 특별히 미라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서울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셔서 이런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레인보우 뮤지션들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계획은 1월에 서울시청에서 또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시청에 내방하시면 또 전시회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사 소개 잠시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서울 어린이병원 미술치료실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족한 소통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동 작업으로 이번에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만든 영상은 다음 주 목요일 18일에 어린이병원 강당에서 영화제가 개최되고요. 네. 그 외 전시 작품은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요. 또 서울 어린이병원은 양재역이나 강남역, 복정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 어린이병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레인보우 콘서트가 열린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이혜미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공연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가 12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고요.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잠시 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 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겨울철 하면 짝꿍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눈인데요.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눈썰 매장이 다음 주에 문을 엽니다.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건강 상담실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연말이라 회식이다 모임이다 해서 이런저런 술자리도 많고요.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봄봄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술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술병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이번 주에는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 마련되어 있을까요?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에서요, 일본 관광시장 부활, 그러니까, 줄어가는 일본 관광객들,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광시장을 부활하기 위해 메가팸 투어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지난 12월 9일과 10일이 되겠습니다. 일본 여행업 협회가 있습니다. 예. 그 소속 여행사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메가팸 투어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메가팸 투어는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방한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내 혐한 분위기로 이제 오랜 기간 위축되어 온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방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협회 간부들과 소속 여행사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방문단은 그 강화 초지를 시작으로 이제 전등사와 이제 평화 전망대, 고인돌, 그다음 인삼센터 등을 방문해서 그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본 전역에서 초청된 그 여행사 관계자들이 그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팸 투어가 침체된 일본 방한 시장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길거리 지나다닐 때도요, 일본인들보다 중국인들을 더 훨씬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 최대 이슈 역시 안전 아니겠습니까? 시민 안전 체험 시설인 안전문화체험관 착공에 들어갔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그 행정자치부에서 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그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부평구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사업이 이제 12월 중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업은 기존 그 재난 위주로 운영되던 부평구 민방위 교육장을 그 안전과 문화체험실 위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그 자문과 그 시공업체의 그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 심사할 계획이고요. 예. 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또 비상 탈출 등 그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해서 그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떤 시설들이 설치가 되나요? 아, 네. 그 설치되는 시설로는 그 교통안전 그 체험 시설과 그 풍수의 체험 시설, 또 지하철 그 탈출 그 연기 체험 시설을 그 기능 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내에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물놀이 안전 체험과 그 건물 붕괴 탈출관 등을 설치해서 그 시민의 안전 문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예방, 체험들이 평소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육과 경험으로 체득한 이런 것들은 위기 상황에서 참 유용하죠. 네, 완공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12월 그 자동차세 그 납부분부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가상 계좌를 그 현재 그 기존 신한은행 단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이번부터는 그 최대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네. 그동안 그 단일은행 그 가상 계좌로 타은행 이용 납세자들이 그 불편이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내야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농협이나 그 기업은행, 우리은행이나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그 5개 은행과 그 상호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12월 정기분 그 자동차세분부터 이제 폭넓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가상계좌 서비스는 그 지방세 전 세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그 CD나 ATM기나 그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다수 그 가상계좌 서비스 추가 도입으로 이제 복수은행을 거래하는 시민들도 가상계좌를 제공해서 납부하게 되면은 타행이체 수수료가 이제 부담 없이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행이체 수수료는 부담되기보다는 사실 조금 아까운 돈이었는데 절약을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둔 학부모님께서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겨울철을 맞아서 인천 지역 썰매장이 개장을 하는데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요? 아, 네. 그 인천에 그 3개의 그 눈썰매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눈썰매장이 그 인천 대공원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일 개장하게 되겠는데요. 인천 대공원 눈썰매장은 이제 성인용 슬로프와 그런 유아용 슬로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동 계단이 무밍워크도 이제 운행되고요. 그리고 대공원 정문에서 설매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 서구시설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그 공촌동 서구 눈썰매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인천 문학경기장 눈썰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같이 문을 열게 되겠고요. 공촌동 서구 눈썰매장은 125m의 길이 슬로프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예, 또 긴 슬로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위해서 그 마련된 눈광장에서는 낮은 언덕에서 안전하게 설매를 탈 수 있도록 준비를 되어 있고요. 예. 인천 문학경기장 눈썰매장은 그 인천 문학경기장 그 동문광장에 있어서 지하철 타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용과 그 어린이용 그 투브 설매 슬로프가 2개가 있고요. 영유아는 그 눈놀이 동산에서 그 부모가 끌어준
플라스틱 설매를 타고 되면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인천 대공원 눈썰 매장은요, 자동 계단 무빙 워크도 있으니까 이제 썰매장 가면 힘들 일도 없이 눈썰매 즐길 일만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어느 정도 SNS를 사용하세요? 젊은 층일수록 하루 동안 SNS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머리 글자를 딴 표현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웹상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티즌을 누리꾼이라고 이용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쓰인 누리는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누리를 사용해서 SNS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SNS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뜻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므로 SNS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 또는 누리 소통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대신 누리 소통망 서비스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한층 우리말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봄봄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연말에 딱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술병, 그러니까 주상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네, 주상이 술주자 상할상자라서 술에 술로 이제 상하는. 네네, 술에 몸이 상한다는 이런 건데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술이 찬바람과 추위를 물리치고 혈맥을 잘 돌게 해주지만, 그러니까 열성과 독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먹으면 구토, 설사 아니면 코가 붉어지거나, 그러니까 잘 헐거나 가슴과 명치가 답답해진다고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그게 많이 누적이 되면 오장육부에 독이 많이 쌓여서 근력이 약해져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신도 상하고, 그러니까 수명도 짧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좋은 점이 있긴 있군요. 찬바람과 추위를 물리치고 혈맥을 잘 돌게 해주고요. 네, 몸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소량을 마셨을 때, 네. 네, 그렇고 실제로 이제 한약을 다릴 때에도 약재를 술에 씻어서 끓인다든지 그 약효를 잘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약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많이 좀 고통스러운 게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러움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지금 현대의학적으로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그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런 이제 부작용 같은 증상을 많이 유발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알코올 섭취가 과다하면요, 이 뇌에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기능이 떨어지면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나타나는데 소위 우리가 이제 필름 끊겼다 할 때, 네, 그 정도로 이제 더 심해지면 대뇌에도 더 영향을 줍니다. 네, 필름 끊기는 현상 요즘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이 술병 주상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들 문자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은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이 정도 술을 마시는 건
적당하다, 괜찮다 이런 적당량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저위험 음주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순수 알코올량으로 남자는 40g, 여자는 20g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장에 들어있는 순수 알코올량이 8g인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남자는 소주 5잔, 여자는 2잔 반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순수 알코올량이 60g부터는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예.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2배네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보다 기초 체력이 좋다고 하는데 예. 이제 체격 자체도 크니까요. 그런 것도 영향을 네. 미치어서 계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경우 소주 5잔, 여성의 경우는 소주 2잔 반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적정량이. 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진짜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참을 먹다 보면 다시 하얗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나는 술과 잘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런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이 사람마다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적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먹어도 금방금방 반응이 오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더 빨개지고 분해를 잘 못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참을 먹다가 다시 하얘진다 이제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에 많이 장애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얘지는 게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서 그런 네, 겁니까? 그러니까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술이 이제 혀를 어지럽힌다는 말이 있는데 예. 이제 빨개진다는 거는 피가 한쪽으로 쏠린 거고 하얘진 거는 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쏠려 있으면 어느 부분은 피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얗게 변하거든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속이 메스껍다는 분들도 계시고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에게도 이날은 두통이 오고 이날은 속이 메스껍고 이렇게 하기도 한데 체질 차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체질 차이도 있고요. 일단은 뭐 평소에 그냥 두통을 자주 겪는 분들도 있는데요.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술을 마시면 두통이 아무래도 더 잘 오고 평소에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소화기가 약해서 생기는 오심구토가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예. 술 마시지 않고 버티는 게 어려워진 사회라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좀 원장님의 답변은 청취자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술 마실 때 좋은 습관들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아, 네. 술 마시기 전에 일단 간단한 음식 섭취를 해주면 이제 알코올이 보통 위와 소장 점막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음식과 같이 이제 알코올 흡수 자체를 좀 늦춰줘서 간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회식을 고깃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고기랑 같이 먹는데 이때 단백질보다도 지방이 이제 간의 부담을 더 줘요. 그러니까 술이랑 같이 먹을 때. 그러면 뭐 치맥, 소주와 삼겹살은 좋지 않은 궁합인 거죠. 네, 특히 삼겹살은 이제 기름기가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 섭취를 좀 더 줄이는 것이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요. 예. 또 고깃집에 양파랑 오이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주독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 양파랑 오이가요? 네, 실제로 오이는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술독을 더 잘 풀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할 수 없이 고깃집에 가서 술과 고기를 먹는다면 양파 오이를 좀 더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침 9시에 왜 갑자기 이렇게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지금 술병, 주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우물정 0945번으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반신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찜질방 같은 데 가면요. 술 마시는 분들은 또 금한다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는 이야기인가요? 한방에서는 보통 땀을 내고 소변을 통하게 해주면 이제 술이 체외로 잘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반신욕 자체는 이제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잘 돼서 심장으로 피가 가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땀이 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찜질방이나 이제 아주 한증막 같은 사우나는 체표로 혈관으로 피를 다 쏠리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땀 내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예. 반신욕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사람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평소에도 온탕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좀 국화차나 칡즙, 배즙 이런 것들로 수분 섭취를 해주고 소변으로 배출을 더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반신욕을 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몸에 맞춰서 뭐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3963번님은요. 과음 후에 오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 후로 왼쪽 가슴 통증이 계속 있고 왼팔을 움직일 때 아프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왼쪽 가슴이 일단 아프면 사람들이 심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는 없고요. 어떤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불안한 그런 증상이 없다면 이렇게 오바이트를 할 때 가슴 쪽에 있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그런 근육들 대흉근이라든지 근육 사용이 너무 무리하게 와서 통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팔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잘 해보시고 걱정이 되시면 근처 내과나 한의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심각한 심장 질환보다는 그 오바이트 당시에 좀 통증, 근육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평소에 해주신 거죠. 이제 심장에 관련된 과거력이 없으시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7번님. 이분도 오바이트 하는 경우가 술을 마시면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토하는 것 자체가 몸이 힘드니까요. 그런데 2117번님은 토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속도 편하고 머리도 안 아파서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좀 이렇게 할 때도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원래 술을 과하게 마시면 토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는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알코올이 이제 흡수돼서 간에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로 인한 증상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자주 토하게 되면 그 위산이 식도라든지 인후부 점막을 자꾸 자극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미식거리면 그냥 토하는 것이 좋지만 억지로 힘겹게 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걸리나 와인을 마시면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막걸리랑 과실주는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탁주나 와인 같은 과실주는 네. 발효가 이제 되는데 물론 증류주도 그 전에 그런 과정이 있지만 증류주는 한번 증류를 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 전에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부산물과 이물질이 적은 편인데요. 그런 부산물과 이물질이 좋은 발효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몸에 해로운 그런 부산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숙취가 더 강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막걸리랑 이제 와인에는 증류주보다도 어떤 항산화 물질 같은 것도 있고 무기질이 더 많다고 해서 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과음은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982번님은 매일 소주 한 잔씩 먹는 건 괜찮은가요? 폭음이 안 좋지 하루 한 잔 정도는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그래도 보통 알코올을 딱 섭취를 해서 간세포가 이제 한번 그 알코올 분해로 손상이 되면 회복되는 시간이 72시간이니까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시게 되면 그만큼 계속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세포는 어차피 일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정량을 꼭 필요한 양만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술병 주상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봄봄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오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부장님, 요즘 휴스턴이 거침이 없다면서요? 그럼 비즈니스가 거침없이 쭉쭉 뻗고 있지. 아니요, 대한항공 휴스턴 노선이 거침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거침없이 직항으로 5월 2일부터 대한항공 주 7회 휴스턴 취항. 비즈니스도 거침없이.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수도권 투데이 금요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